지난주에 저희가 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소개해 주실 내용도 핫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네. 비트코인 얘기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전략 비축을 갖다가 명령을 했고요. 네. 사실 뭐 오늘은 또 사인까지 했습니다. 행정명령. 행정명령에 네. 오늘은 사인까지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시장이 날아가지를 않고 네. 약간 정체 상태를 보여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갖다가 가상자산의 어떤 수도로 만들겠다. 예.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엄청난 힘을 많이 실어줬죠. 네. 그 덕분에 한때는 10만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8만 달러도 네네. 밑으로 8만 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네네. 느닷없이 이제 며칠 전에 가상자산 그 비축에 대해서 실무진한테 명령을 했다. 네.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에 일순간에 9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근데 그게 하루도 못 돼가지고 네. 또 쭉 빠집니다. 8만 한 3천 달러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8만 6천, 7천 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도대체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가상자산에 힘을 싣는데 네. 가상자산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느냐. 근데 이제 그 다시 급락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선언을 했지만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하게 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 자체를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축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비축을 할 것이며 예.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치를 갖다가 살 것이냐라는 어떤 액션 플랜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면밀히 보니까 그냥 말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뿐인데 이걸 믿어도 되라는 의심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게 비트코인만 같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사실 이 전략자산 비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야 되니까. 예산은 사실은 미국은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회에서 과연 예산 편성을 해줄 거냐 이게 네. 납세자의 돈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같아도 비트코인 한 종류만 딱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리플 예. 뭐 그다음에 몇 가지를 했잖아요. 좀 생소해요. 예, 네. 뭐 이더리움, 리플, 그다음에 솔라나, 카르다노, 뭐. 카르다노까지 이게 뭐 시총으로 따지면은 2, 4, 6, 8 정도 되는 그래도 그 코인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를 안 해줄 거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걸 비축을 해가지고 납세자의 돈을 들여서 가령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네. 다른 가상자산을 샀을 때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예. 사회내에서. 사실은 이걸 갖다가 산다고 하게 되면은 그 내부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트럼프 지정에 있는 친가상화폐의 어떤 그 주의자들 예, 이런 예. 사람들한테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미국민들 개개인한테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네. 의문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고. 또 실제로는 이게 트럼프 일가를 위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그 당선되고 난 후에 그 트럼프라는 밈 코인을 갖다가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세 아들 3명 전부 다가 네. 사실은 그 가상화폐 그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인가요? 거기에 다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가를 위해서 일부러 띄우는 거 아니냐는 의심들이 사실 있었던 거고 예. 마침 또 그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사람이 2억 달러 비트코인을 샀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팔아가지고 680만 달러를 순식간에 벌었대요. 야. 그래서 이제 당국의 어떤 조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또 발표가 또 났습니다. 네. 사실 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뒤에 관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네, 것들이 워낙 왔다 갔다 많아가지고요. 해요. 예. 일단 행정부에 서명을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납세자의 돈을 통해서 비축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을 갖다가 비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가 몰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자한테. 그렇죠. 네. 그게 한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한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네. 20만 개. 요것만 그냥 전략자산으로 계속 비축하겠다. 일단 갖고 있던 일단 것들. 갖고 있던 것들만 그냥 그 정부 차원에서 계속 비축을 하겠다. 팔지 않고. 네. 그 과거에는 팔았었거든요. 시장에 내가 팔았었는데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는 정도로 행정명령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나타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은 그 트럼프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갖다가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갖다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이 어떤 재정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뭐 몰수한 것들만 예,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정책으로 뭐 굳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 자체는 비교적 좀 잠잠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맹이는 별 변화가 없는 건데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의회 승인이 사실은 돼야만이 실질적인 어떤 비트코인의 위상이랄까요? 이런 네네네. 것들이 올라가고 네. 전략 자산으로 비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이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질 텐데 네네. 문제는 의회 승인이 어렵다 보니까 간편한 방법, 불안정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기 정부에서는 폐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4년짜리에 뭐 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면 역시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격 변동성도 그렇고 이게 좀 가격에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 쭉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을 갖다가 맨 처음에 언급을 했을 때도 네.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 전략적 비축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울 네. 거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규제를 풀므로써 민간의 ETF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돈이 쏠릴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지금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100만 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게 계속 돈이 몰리면 올해 한 다시 또 추가로 한 100만 개 정도, 100만 개 이상이 다시 미국으로 몰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거나 미국의 민간이 갖고 있는 거나 민간,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은 미국이 엘살바도르도 아니고 그걸 국가 차원에서 재정을 동원해 비트코인을 산다?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민간의 뭐 ETF를 통해서든지 미국으로 돈이 쏠리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미국인 손에 있는 것들이니까 예. 또 민간을 갖다가 국가는 통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어떤 진짜로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걸 갖다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간접적인 방향이 계속 가장 유력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